시니어 창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지팅 엔젤스 코리아의 김한수 대표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지팅 엔젤스 대표이사 김한수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시니어 창업의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세가 몇 세실 때 창업을 하셨죠? 네. 저는 직장 생활 한국 전력을 시작해가지고 37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2007년도 한가빈 61세에 처음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 사업이 바로 시니어 홈케어 사업입니다. 네. 그동안 나름대로 외국의 사례, 독일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의 사례를 한 25년 동안 저희 직장 다니면서 검토하고 나름대로 이 사업에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한갑때 사업을 시작이 되었습니다. 회사 다니실 때 창업을 준비를 하셨다고요? 해외 사례를 네. 나름대로 시간 날 때 검토했습니다. 일본은 정말하면 정부 정책은 뭐고, 네. 일본의 업계 현황, 시니어 홈케어 현황 어떻고, 또 여기에 연계 사업은 어떤 것들이냐 하고 검토를 했죠. 역시 미국도 독일도 우리는 먼저 독일도 같이 검토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집중하게 되었죠. 그런데 지금 회사를 다니시면서 창업을 구상하셨다는 것도 독특하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시니어 홈케어 사업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20여 년 전에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이 많은 분들이 잘 이해 안 가실 것 같아요. 어떤 계기가 있으셨죠? 제가 1981년도에 네. 주정으로 미국 나가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시니어 홈케어에 대해서 방송에서 여러 번 방송했죠. 제가 맨하탄 근무할 때 시니어 홈케어 연구소가 우리 사무실에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네. 시니어 홈케어 하면은 글자 그대로 집에 가서 어르신 돌보는 건데, 네. 젊은 들어서 뭐 이런 것이 사람이 되느냐 하고 네. 연구소에 가서 가볍게 좀 알아보러 갔댔죠. 네. 그랬더니까 연구소의 제프란 부소장이 저보고 이야기하기를, 네. 미스터 킴, 이 사업을 한국에서 사업을 하라는 것이었죠. 네. 그래서 가볍게 가서 물었다가 사업을 하라기 때문에 무슨 멘트를 써가지고 그러냐고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까 그 부수장이 저희들이 얘기하기를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의료기술 발달이 돼가지고 네.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면 노인 인구가 증가한다. 네. 고로 이 사업은 성장 사업이다 하고, 두 번째는 각국의 GNP가 증가한다. 네. GNP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이고, 네. 개인의 재산이 증가하면 노후에 내가 케어받을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생긴다. 고로 사업의 수익성이 좋다는 걸 알았고, 네. 세 번째는 각국의 복지 예산이 매년 증가한다. 네. 복지 예산이다 그러면 아동복지, 그 다음에 자녀복지 있지만 노인복지는 급속도로 성장한다. 네. 아울러 국가에서 관장함으로 안정성 있는 사업이다 하고 3가지를 얘기하고, 네 번째는 이 사업은 자긍심 있는 사업이다. 네. 나의 가족과 자녀들 같이 하는 사업이고, 또 모르는 사람과 또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고, 5번째는 이 사업이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미스터 김이 일하다가 케어하다가 별건 힘이 빠지면 미스터 김 사업에 이 케어를 받을 것이다. 그러다가 무덤 갈 것이다. 일생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하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5가지 중에서 네. 저는 이공계 출신이기 때문에 경제성은 잘 모르지만 사업에서 성장성, 수익성, 안정성이 된다는 것은 네. 좋은 것으로 생각했고, 그렇죠.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평생 할 수 있다는 거, 평생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저희한테 참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그때 나이가 34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이 사업이 미래 한국에서는 적용될까 하고
나름대로 시니어 홈케어 사업에 대해서 여기서 자료를 준비했죠. 네. 준비하다가 근데 미스터 킴이었으면 큰일 날 싸움이었겠네요. 그쵸? 네. 네, 그때는 이제 시기적으로 굉장히 빨랐었던 지점일 것 같고. 네. 근데 제가 참 궁금한 게, 한국 사람들이 만약에 미국에서 그런 방송을, 홈케어 서비스 방송을 봤다면, 이 나라 사람들은 다 불효자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자녀가 보통 부모를 돌보는 거로 우리는 가치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와서 외부인이 돌봐주는 걸 보고 어떤 심리적인 쇼크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은 그게 궁금하셔서 찾아가셨다는 게 어떤 독특한 호기심이 많으시다든지 조금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른 부분이신 것 같아요. 뭐 다른 부분하고 예. 다른 건 없지만 네.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그거를. 네, 많이 봤겠죠. 네. 그런데 이런 것도 사업이 될 수 있나 하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때 나이는 34살이어서 사업에 네. 대한 개념이 없죠. 네. 81년도마부터 미국에 나간다는 그 자체가 모두가 그렇죠. 선망의 대상이 되었죠. 네. 그런 상태에 사업의 개념을 안 갖고 시내 홈케어 연구소에 갔던 거죠. 어. 갔다가 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모르는 그런 5가지 얘기하기 때문에 네. 막연하게 미래는 좋은 사업이 되겠다 하고 제가 6개월마다 한 개 휴가 나오는데 휴가 나와서 지금 말한 보건복지 노인 정책과장 만나가지고 네. 한국의 사업이 어떻게 됐냐 물어봤죠. 물어봤는데 한국에서는 시니어 홈케어 사업에서 노인 정책과장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복지관 네. 그룹으로 이루어진 복지관이 태동할 때니까 음. 단독적으로 1대1로 케어하는 것에서 전혀 모르는 그렇죠. 상태였죠. 그러나 저는 이것이 언젠가는 뭐 또 좋은 사업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좋은 사업이 되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네. 그래서 준비하다가 2000년도 일본에서 겨우봄이 시작될 당시에 네. 국회에서도 같이 지금 말하는 이에 대한 문제가 바로 나왔죠. 네. 그래서 옆집 일본에서 시작하니까 우리도 언젠가 시작하지 않겠나 하고 그때 일본은 이제 나름대로 벤치마킹 했죠. 네. 그래서 아까 했듯이 일본의 정책은 어떤 것인가, 일본의 이 시내 홈케어 업체는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가, 네. 그리고 연계 사업은 어떤 것인가 하고 벤치마킹 하다가 네. 일본에서 미국을 벤치마킹한 걸 나중 알고 네. 이 사업의 종국인 미국을 다시 벤치마킹해서 메이저급 3개를 한 2년 동안 검토해가지고 네. 2007년도 7월 달에 최종 베이징 엔젤스가 한국에 마땅 프랜차이즈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보다 먼저 실버 산업이라는 부분에 착안을 하신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은 모든 창업하신 분들 저보다 10년 아니면 8년, 5년 먼저 시작했어요. 네. 했는데 그분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죠. 저기는 진짜 그 정부 보여주도 있었고 사회복지계통 교수도 있었고 많았죠. 네. 그분들이 다 사업을 그만두게 실패하게 된 원인을 가운데 분석하면 첫 번째 제가 봤을 때는 노인장기 요양이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케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좋지 못할 때였죠. 네. 그런 걸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 요양이 해소시켜줬죠. 두 번째는 타이밍이 안 맞았다는 얘기죠. 네. 세 번째는 나름대로 검토 안 하고 이 사업 좋다는 거 해가지고 검토 시간이 적고 공부하는 시간이 적어가지고 짧은 시간에 해나다 보니까 네. 결국은 그분들이 실패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시니어 창업에서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준비되지 않은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고객에 대한 이해도 없고 또 이런 실버 산업이란 영역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성공에 이르지 못했었던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30대부터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꾸준히 학습을 하시고 그러다 이제 60세에 딱 은퇴를 하시고 창업을 시작하신 건데요. 아마 반대도 참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누가 제일 많이 반대하셨나요?
저희 후배들이, 저는 학교 후배들이 제일 많이 했죠. 저보다 이 선배들은 연세가 뭐 70세, 80세니까 네. 그런 거는 이제 잘 몰랐겠지만 후배들이 잘 되는 이전 지론되니까 세계 경기가 나쁠 때예요. 네. 그러니까 잘 되는 사업도 규모를 줄이는데 사업 한 번도 아는 사람이고 네. 더구나 나이가 들어가 창업하고 네. 더구나 프랜차이즈 모르는 데다가 그것도 국내 프랜차이즈가 국제 프랜차이즈 하니까 네. 이런 네 가지 조건, 조건 있는 데다가 네. 시작한다니까 무지하게 반대했죠. 네. 제 처도 정말하면 제가 이 사업을 오랫동안 준비한 걸 잘 알면서도 네. 주위에서 하도 반대하니까 제 처도 끝에 가서는 그만하라고. 그러나 그동안 준비를 25년 했기 때문에 네. 나름대로 이럴 때는 어떻게 위기를 면하고 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응하고 나름대로 매뉴얼도 네. 나름대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한 것들을 미리 다 25년 동안 부셨다 그렸다 부셨다 그렸다를 끊임없이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회사를 보면서 하고 또 한국 내에서 또 어떤 기업의 풍토라든가 그것도 나름대로 검토했고 네. 쉬운 얘기로 대기업에서 뛰어들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시간 남으니까 검토하게 됐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런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방문 요양 서비스라는 거는 어떤 것인가요? 제가 방문은 네. 한문으로 얘기하면 있을 때 집가자로 네. 집에 가서 이제 어르신 돌보는 사업인데 네. 그 속에서 국가에서 네 가지 있어요. 방문 요양, 네. 방문 요양하면 정말하면 신체 수발을 도와주는 거, 그다음 정서 수발 도와주는 거, 또 가사 수발을 도와주는 거, 네. 환자에 대해서 네. 이것이 방문 요양이고 또 방문 목욕, 또 하나는 방문 간호, 또 하나는 정말은 복지연구, 또 하나는 이제 정말은 데이케어. 네. 이것이 전체가 이제 제가 쪽에 포함되는 거죠. 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소비자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의 이용률이 높은 부분이 어느 쪽이? 말할 것도 없이 80% 이상이 제가죠. 네. 방문 요양이죠. 방문 요양. 그 방문 요양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절차를 모르는 분도 의외로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65세 이상 된 분으로서 네.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은 누구나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65세 이상 되지 않아도 네.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되죠.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인성 질환이란 말도 사실 참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노인성 질환이 도대체 어디까지부터 어디까지가 노인성 질환인지. 이 노인성 질환은 세계 의학 코드에 다 돼 있고 네. 그것도 한국 의학 코드에 대중소 분류 다 법적으로 돼 있어요. 네. 그 중에서 간단히 얘기하면 네. 치매나 네. 중풍 환자가 가장 많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말하는 의학적으로는 중풍이 말이 없지만 네. 뇌졸중, 뇌경색, 뇌병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이제 우리가 중풍에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크게 나누면 치매, 중풍이 이게 대부분이 하는 거죠. 치매, 중풍. 근데 그게 겉으로 확연히 확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무슨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평가 기준이. 그렇죠. 평가 기준이 저희들이 이제 고객이 등급 신청하게 해서 정말하면 지역의 국민건강공단 지사에 등록하죠. 네. 예를 들면 광진구 국민건강 강진구에다가 양식에서 등록하죠. 등록하면 일주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네. 사회복지사나 또는 간호사가 나오죠. 나와가지고 52개 항목을 체크합니다. 네. 52개 항목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재활 기능 등등을 체크해가지고 네. 환자가 그- 직접 아니요. 보호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문진을 하는 건가요? 와가지고 네. 체크를 하는데 실제로 재활 같으면 일어서 화장실 가보세요. 네. 또 팔을 들어보세요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지경 같으면
선생님 이름이 뭡니까? 아니면 오늘 며칠입니까? 아니면 생일은 언제입니까? 묻죠. 그럼 치매 있는 분은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묻는 이게 항목인데 그 항목에 따라서 점수가 95점 이상이면 네. 정말 1등급, 또 75점 이상이면 2등급, 네. 55점 이상이면 3등급, 그 다음에 4등급, 5등급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에서 등급을 주고 그에 따라서 한 달에 예를 들면 3등 같으면 98만 7천 원 돈을 주는 거죠. 네. 지금 이제 그 수혜 대상이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에 훨씬 못 미친다고 하던데 지금 선진국하고 우리나라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현재 이 우리가 하고 있는 노인장기 사업과 같은 것이 제일 먼저 1995년도 독일에서 한 수발보험이 있어요. 네. 수발보험은 전 인구의 2.8%가 그 혜택을 받죠. 그리고 일본은 2.6% 혜택 받고 네. 우리는 0.53% 전 인구에 받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우리가 20%밖에 혜택을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예산을 더 들어가지고 매년 이제 고객을 이제 15,000명씩 하던 걸 작년은 35,000명, 금년 7만 명으로 증가한 거죠. 네. 그래서 일본이나 독일 수준에 정말은 근사치에 갈 수 있도록 매년 고객을 증가시키는 거죠. 네. 환자 증가, 등급 환자를 이제 증가시키면서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홍보는 지금 잘 되고 있는 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프랜차이즈에서 정책 홍보적인 역할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정부에서 하는 홍보가 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물론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분들도 있죠. 네. 또 그런 분들도 있고 해외에서 교포들이 또 모르죠. 해외 교포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냐면 자녀들이 미국이나 아니면 서도, 일본 같은 데 있는데 자녀들이 이 신청을 가끔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네.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지금 밀양에 계신데 밀양에서 등급 받으시면 좀 확인 좀 해주세요. 한다든가. 또 우리 같은 경우는 미국 지사가 있는데 저희들 비치에 미국 지사가 있는데 미국 지사에서 이제 잘 들었죠. 네. 내 어머니가 부산 해운대 계신다. 아니면 강주 독주에 계신다. 그럼 튀어해달라. 네. 이래가 하는데 자,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노인 장기로 알려줍니다. 네. 그래서 등급 받게 해주면 그들이 100여만 원, 한 달 100여만 원 이제 세이빙 되는 거죠. 네. 그럼 좀 고맙다고. 모르던 분들이 그때 알아가지고 자기들 여기 있는 자기들 참 고맙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새 이제 어떤 창업 환경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정책이나 새로운 그 변화들을 적용시킨 사업들은 뭐라 그러지? 잘 되고 있는 지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우리가 보통 낯선 길은 잘 안 가잖아요. 그렇죠. 익숙한 길로만 가다 보니 창업의 80%가 망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지금 비치팅 엔젤스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현재 사업을 시작하는데 약 한 6년 됐는데 네. 가음행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총 6년 동안에 약 18%가 폐업했습니다. 그걸 거꾸로 다시 얘기하면 82%가 이제 성공했다, 이제 성공률 되겠죠. 네. 그런데 이 18%를 저희들은 한 가맹점이 한 시군구에 하나씩 나가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평택시하면 평택시 하나,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 하나, 또 전라도 뭐 임실군 하나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그쪽의 성공률을 더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점장, 다시 하면 점주를 잘 선택해야 됩니다. 네. 점주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제 하는데 만약 하나 소개한다면 점주는 우선 긍정적인 사람이 되죠. 사업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어려운 점이 많을 때가 있죠. 이럴 때도 이 사업은 분명히 일어난다는 거. 왜? 국가에 주도하기 때문에 고객 수는 2050년까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하다는 거. 그 중심책의 비트엔드스가 국내에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객을 늘어나고 그다음에 가맹점은 우리가 점점 늘어난다 생각한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금융조사 하는
꼭 성공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사람이 가장 중요해요. 근데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판단한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얼굴에 써 있는 게 아니라서. 활동적인 사람들이 네. 긍정적인 사람이고 네. 또 대화하다 보면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 감을 있죠. 좀 네. 있죠. 그러니까 적극적이시고. 적극적이고 네. 두 번째는 적극적이고 네. 긍정적인 대화 가운데 뭐 잘도 또 그렇지만 한 30분 대화하면 네. 아 이분이 어떤 사람이다 어떤 마인드겠다 하고 알죠. 그런 사람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람 네.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사람 네. 이런 사람들에게 네. 전주 자주 주는 거죠. 나누지 마시는 그러니까 이 표현도 굉장히 재밌는 게 점주 자격을 준다는 표현이 그죠? 가맹점을 하겠다고 하면은 프랜차이즈 본사로서는 좀 많은 사람한테 하게 하고 싶은 게 마음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가맹점주를 선별한다는 자체도 굉장히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한가지 때 사업을 처음 했기 때문에 네.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은 잘 몰랐죠. 네. 그런데 이 사업이 개인을 봐서는 가맹비 2,500원 큰 돈입니다. 네. 그러나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사업에서 싼 거죠. 그 단간에 2개도 3개도 하는 사람이 있었죠. 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그 가맹점 내주다 보니까 이분들이 모두가 식당불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가맹비가 싸기 때문에 사회 복지사를 하나씩 두고 네. 자기는 관여 안 하는 거죠. 그러다가 사회복지사가 자기가 일이 좀, 또 무슨 일이 있으면 일찍 퇴근하고 하다 보니까 네. 사업이 잘 될 리가 없죠. 결국 제가 몰랐던 게 이 사업에서는 성공할 수 많은데 본인이 적극적이 아니고 긍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이제 식당 기회라고 하죠. 또 이것이 한 지역에 광주군, 강북에 몇 개 들어가니까 하나만 들어가기 때문에 네. 선택의 폭은 없는 겁니다. 바로 좋은 사람을 넣는 것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 비트 엔젤스가 정부에서 시군구로 하면 총 243곳인데 네. 돈만 받아간다면 벌써 243곳 채웠죠.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얼굴 못 가다 브랜드 망쳐입니다. 네. 그러니까 돈 가져와도 긍정적이고 정말하면 적극적인 아닌 사람에게는 정돈에 주는 돈을 보내죠. 그래서 이게 브랜드가 되는 것 중에 네. 하나의 일조가 됐다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하네요. 네. 그리고 또 욕심이 많은 분들은 다 잘 안 되셨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존에 창업 경험이 전혀 없으시다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기존에 창업 경험이 있었던 분들이 갖고 있는 그 창업의 성공 공식이 더 이상 이 시대와 맞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창업 성공 공식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많이 낯설고 예 그런 지점에 이제 비지팅 엔젤스라는 그 실버 산업 어떤 지금 기존에 있지도 않았던 아주 낯선 영역 있잖아요. 여기서 어떤 새로운 모델을 또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리고 평생 직업이라는 게 지금 고령 사회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이 원하는 바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이 사업의 가장 아까 5가지가 이제 장점을 얘기가 이제 신홍케 연구소 들었을 때 네. 가장 중요하게 느꼈던 게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 하는 거예요. 그 한전 선배들이 네. 57세 이제 정말은 퇴직하는데 네. 그분들이 퇴직하고 나면 하는 일은 골프와 등산밖에 없죠. 네. 그것도 일정 기간 지나면 참 힘들죠. 그렇죠. 그들은 늘 얘기하겠어요. 한창간 선배들이 평생 하는 일이 가장 좋겠다 하는 얘기를 이제 늘 들어왔죠. 네. 그것이 건강이고 그것이 정말로 어떤 나 자신을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네. 또 그것이 일종의 또 뭐라 그러나 수익 창출되는 면도 되겠죠. 네. 이런 일석삼조 이런 정말로 평생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그래서 그때 아까 했지만 5가지 중에서 가장 제가 마음에 들었던
나서 네. 평생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자주 준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 더해서 사회 공헌형 성격까지 있다는 게 그렇죠? 네. 좋은 일 하신다는 얘기 참 많이 들으시죠? 네, 많이 좋습니다. 뭐 우리 저기 사회적 기업은 두 가지를 이제 목적으로 이제 국가에서 이제 한 것이죠. 네. 첫 번째는 이제 취약계층, 경제적 취약계층을 또 도와줘야 되고, 두 번째는 고령자 취약계층을 이제 취업을 시켜야겠죠. 네. 크게는 두 가지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로 사회적 기업을 인정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영리 기업으로서 사회적 기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그 전에라면 한 7년 전에는 사회적 기업은 비영리 쪽에서 많이 국가에서 줬죠. 네. 비영리를 주다 보니까 네. 국가의 지원이 되는 시간 끝이 나면은 그 다음에 자동적으로 임무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는 내가 수익이 나야만이 고용 창출을 더하고 네. 회사가 유지되는 거죠. 네. 그러려면 영리 기업을 가야 되겠죠. 음. 그래서 첫 해에 저희들이 사회적 기업을 받았죠. 네. 그것이 이제 그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 받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으로서 고용 창출을 많이 해가지고 고용노동부 장관상도 받았고, 그리고 서울시에서부터 인색적 기업으로 이제 받았던 것도 고용 창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고용 창출 많이 되려면 말할 수 없이 실리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조금씩 성장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많은 문제들을 풀고 있는 일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지금 현재. 네. 노인 문제도 그렇고 또 고용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국가의 지원을 받으면서 네. 그 지원을 가지고 개인의 어떤 목적에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고용 창출을 하고 네. 고용 창출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 그것이 다시 제출하고 또 고용 창출하고 이게 선순환 조건을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지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니어는 보통 혁신적인과는 거리가 먼 단어잖아요. 네. 근데 시니어가 혁신적인 기업을 한다는 게 되게 멋진 일인 것 같아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대 보험 들어가지고 운영하면서 한 62%가 지금 55세 이상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니어가 62%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네. 사회적 기업으로서는 30% 이상 되는데 네. 저희들은 출도 더 시키고 있죠. 굉장히 정말 혁신적인 모델이네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한 연단은 케어2부 요양보호사가 네. 79세 된 분이 말하면 케어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이 잘못 들으면 네. 그분이 케어를 받아야 할 분이 아닌가? 이제 생각할 수 있죠. 네. 그런데 그분은 교회 목사님 부인으로 삼으죠. 네. 정신적인 건강이 참 좋아요. 음. 건강한 시니어가 네. 약한 시니어를 도와주는 거. 그게 시니어 헬핑 시니어죠. 네. 그렇게 지금 저희들도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와, 네. 시니어 헬핑 시니어 이걸 미국에서 한참 본사하고 있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 현재 네. 가장 고령자는 79세가 지금 일하고 있어요. 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노케어라고 해서 노노케어. 네, 시니어의 문제를 시니어가 해결하는 그렇죠. 네, 방식이라고 맞습니다. 할 수 있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일을 하시면서 가장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저도 시니어 속에 들어가지만 네. 일하시는 62% 분들이 대부분 그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거의 90%에서 92%가 이제 여성분들이죠. 네. 근데 그분들 연령대가 평균 60대입니다. 50에서 60대입니다. 네. 그런 분들이 지금 8시간 일하고 네. 토요일까지 일하고 120에서 130만 원 받습니다. 네. 그 400원 퇴직금 받고 네. 이런 분들인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이제 시행하는 제도를 네. 통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받고 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현재 그런 게 없다면은 지금 올방에서 그렇죠. 손자, 손녀들 뽑겠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현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무척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뭐, 130만 원은 참 나름대로 큰 돈.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에게는 만족도가 대단히 높죠. 네. 그러니까 사회 문제를 시니어 분이 또 풀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문제 주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해법도 찾아낼 수 있었던